네, 안녕하세요. 김영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국에서 뭔가 인공지능 엄청난 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딥식이라고 부르는 얘가 도대체 어떤 건지, 왜 이렇게 시장이 시끄러운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가시죠. 자, 이렇게 딥식이라고 해서 뭔가 나온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프로젝트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뭔가 고래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딥식이라고 하는 이건 챗GPT와 같은 일종의 언어 모델이죠. 언어 모델이자 서비스이자 회사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게 중요한 건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미국이 상대적으로 견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중국, 너는 안 돼. 너는 GPU도 안 팔 거야. 막 여러 가지로 견제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걸출한 걸 내놨다는 게 굉장히 큰 충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딥식이 이거 어떤 건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들이 난리예요. 네, 딥식 가치는 최대 225조 원에 이를 수도 있다. 그다음에 국내 스타트업 숨통티나 이때까지 미국이 모든 패권을 쥐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 기업에도 뭔가 기회가 오나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중 AI 패권 전쟁이 가속화된다. 그리고 또 시총 26.2조 증발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아무래도 엔비디아나 미국장이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충격을 많이 받고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이 딥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살펴보면 이게 회사 이름이기도 합니다. 딥식 AI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설립은 2023년 그리고 본사는 중국 베이징에 있대요. 그리고 창업자는 양원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이 사진에 보면 되게 깔끔하게 돼 있잖아요. 원래 보면 되게 허름해요. 네. 허름하다기보다 되게 추리합니다. 네. 보면은, 누가 봐도 그냥 한 일주일 동안 안 씻고 다녔던 그런 공대생 같은 모습의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깔끔한 프로필 사진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중국의 유명 헤지펀드 하이플러에서 분사된 회사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제품 및 기술이 딥식 LLM 시리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큰 혁신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공개된 내용만 보면 한 80억,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억 정도다라고 했는데 시행착오나 다른 것들 다 떼고 포차 다 떼고 80억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저것 다 넣더라도 80억이면 엄청 싸게 만든 겁니다. 자, 이 딥식의 이 히스토리를 보면 2023년부터 시작했어요. 정말 얼마 안 된 회사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딥식 코더라고 해서 코딩 해주는 인공지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한 달 뒤에 인공지능 모델인 딥식 LLM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V2가 작년 5월달, 2024년 5월달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딥식 코드가 그 다음에 V2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딥식 V3, 딥식 R1 이런 것들이 2024년 12월달, 그리고 2025년 1월달에 나왔는데, 자, 요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파라메타 수가 671 빌리언 파라메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일반인들한테 제가 이 파라메타까지 설명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파라메타는 크면 클수록 좋다.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초기 모델 여기 보면 초기 모델이 67 빌리언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671 빌리언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것도 한 10배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배 커지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기능들도 훨씬 더 많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 이 딥식 모델들은 오픈 소스로 제공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충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던데 라고 하고 다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다 논문으로 다 써서 다 공개해버린 겁니다. 이때까지 오픈 AI라는 이 회사가 이름만 오픈 AI이지 사실은 클로즈 AI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GPT 3.5 이후로는 학습시킨 데이터조차도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클로즈 시켰고 최근에 나왔던 O1, O1 뭐 O3, 뭐 O1 미니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거는 이렇게 만들었겠지라고 추론만 했는데 그걸 이제 얘네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똑같은 거 나왔어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외식 전문가가 한 분 계신데 뭐 하동관이나 이런 유명한 곰탕집에 그 고기 국물들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줄 알았는데 고기만 많이 넣고 구우니까 삶으니까 되던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인 거죠. 우리도 이렇게 데이터 좀 넣고 강학습으로 이리저리 해보니까 나오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딥식이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이때까지 미국 주도의 패권으로 되어 있었던 생태계 주도권을 그냥 깨버린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 모델들 두 개, 지금 이 딥식 V3하고 네, 이 딥식 R1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다음에 V3는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 안에서 네, GPT-4o 미니와 같은 네, 일반적인 언어 모델이라면 R1 같은 경우는 O1과 같은 그런 추론형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딥식 요거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많아요. 이거 정말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유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딥식의 이 언어 모델만 우리가 갖다가 쓴다면, 네, 그때는 개인정보 유출이 없어요. 이 언어 모델을 사용한다는 건 이걸 다운받아서 네, 우리 회사의 서버나 우리 연구소의 서버에서 그냥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 스스로 뭔가 통신을 하거나 하는 기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로 뭔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는 않는다.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 개인정보가 유출됩니다. 그건 언제 사용이 되냐면 딥식 앱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딥식에서 제공하는 네,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네, 여기서 보면 이제 딥식 API라고 돼 있죠. 네, 이걸 호출해서 사용하는 경우, 네, 이때는 모든 정보들이 네, 내부적으로 다 수집되고 있고 또 그걸 재학습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언어 모델을 가져다가 쓸 때는 네, 아무 문제가 없다.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된다. 반대로 그걸 앱으로 사용하거나 API 형태로 호출해서 사용하는 경우, 네, 그때는 역시 개인정보 유출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무조건 안 돼,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비슷한 케이스로 보면 우리가 이제 가끔씩 사용하는 이 퍼플렉시티 있죠. 네, SK텔레콤 덕분에 1년 무료로 잘 쓰고 있는 이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이 딥식 R1 모델을 네, 보면 네, 얘를 안전하게 다시 한번 재교육시킨 모델을 내놨어요. 네, 그걸 이제 여기서는 R1 1776이라고 부르는 이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당국이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네, 다 제거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하는지, 네, 그런 것들까지 테스트해서 만들어 놓은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1 1776이라고 하는 이 버전은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허깅페이스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바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퍼플렉시티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서비스에 지금 적용을 해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 똑같은 딥시크라고 할지라도 네, 그냥 언어 모델만 사용할 때, 그리고 또 이 언어 모델을 좀 더 개선해서 사용할 때, 그럴 때는 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이 없다. 네,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중국에서 뭔가 만들었다고 하면 일단 까고 보는 그런 습관이 있죠. 근데 이게 정말로 그렇게 깔만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딥식 중국제인가 명나라제인가? 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명나라제가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 나와 있는 이 결과들 보면 꽤 준수할 뿐만 아니라 탑 티어에 들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았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딥식 LLM을 보면 네, 요게 그 artificialanalysis.ai라는 사이트에서 각각의 모델별로 이렇게 평가를 해놓은 자료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딥식 R1 모델 같은 경우 네, 이미 네, 퀄리티만 보면 세 번째 O1, O3 미니에 이어서 네, 딥식 R1입니다. 여기 있는 이 자료만 봐서는
네, 제미나이, 구글의 제미나이보다도 한 4점 정도 앞선다라고 하면 꽤 큰 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기타 등등의 테스트에서 이 R1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뭐 3등 혹은 2등, 그리고 수학 계산 능력에 있어서는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딥식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꽤 괜찮은 결과가 아니라 정말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이렇게 잘했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딥식이라는 이 언어 모델이 기존의 오픈 AI의 모델들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좋은 자료들을 뽑아내서 그걸로 학습을 했을 것이다. 네, 그런 작업들을 보통 디스틸레이션, 증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증류해서 그걸 사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실제로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딥식이라는 애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충격적이냐? 제일 처음에 보면 이 Mixture of Expert라고 해서 보통 MOE라고 하는 이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옆에 있는 이 사진처럼 우리가 볼 때는 딥식이 이렇게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각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만 활성화시켜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딥식 V3 같은 경우에는 네, 전체 크기가 671 빌리언 파라메타가 있지만 네, 그 중에서 사용할 때는 37 빌리언만 활성화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얘기는 뭐냐 하면 훨씬 더 적은 추론 자원을 가지고도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 새로운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 이런 챗GPT나 이런 데 사용되고 있는 트랜스포머 메커니즘의 가장 교과서적인 기본이 되는 메커니즘을 쓰고 있는 설명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데, 네, 여기에 이제 숨겨진 네, 하나의 추상화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그걸 한 번 더 축약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네,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필요한 전문가만 활성화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생기는데요. 만약에 뭐 여러 전문가가 있지만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수학적인 문제다라고 하면 수학 잘하는 애만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적은 컴퓨팅 파워로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장점은 각각이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으니까 거기만 더 강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딥시크에서는 수학 쪽을 굉장히 강화시켜 놨더니 수학 쪽이 1등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검증되는 대로 그쪽 필요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더 강화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 요렇게 보면 네, 중간에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단어들 전체를 다루었는데요. 이걸 축약해서 보는 기능이 있다. 이걸 여기서는 이제 MLA라고 하는 기능을 이것으로 일단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뭐 성격, 나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그걸 다 처리하려면 처리 용량도 많이 들고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자면 사람을 요즘에 굉장히 쉽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죠. 네, MBTI를 이용하면 사람을 규정할 때 단 4개의 알파벳 단어로 사람을 규정할 수가 있죠. 네, 그런 것처럼 네, 전체 데이터가 있지만 이걸 좀 더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걸 하나 더 만들고 그걸 가지고 처리를 하다 보면 속도도 빨라지고 처리량도 줄어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뭐 순수한 강학습, 그다음에 뭐 GRPO, 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방법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결과물들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논문 같은 거 보면 아마도 O1, 네, 오픈 AI의 O1이 했던 것들을 우리도 해보니까 되던데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 부분은 저도 약간 충격적이었는데 네, 자체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여기 보면 HAI LLM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었다. 이걸 이용해서 비교적 부실한 자원에서도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체적인 언어 모델, 지금은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미국이 해놓은 걸 열심히 쫓아가는데 지금 목표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갈 때는 자체적인 실력이 되는데도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어떤 그 핸디캡을 극복할 수가 있느냐? 지금 현재 반도체 수출이, 그것도 AI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수출이 지금 미국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이제 주로 수출형 반도체가 H100 모델은 이제 수출형 모델이 아니라 우방국들, 그리고 이제 중국을 제외한 믿을 만한 나라에 파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구글이 소비하고 있는, 그리고 테슬라가 소비하고 있는 고성능 데이터 센터용 GPU입니다. 자, 요거는 중국에 수출이 가능한 다운그레이드 된 모델인데요. 일단은 스펙만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를 시켜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천이랑만 보는 게 아니라 메모리 대역폭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GPU 사이에 통신을 하기 위한 클럭 스피드, 그리고 대역폭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운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다운그레이드는 돼 있는데 전력 소비는 똑같아요. 이건 뭐 밥만 많이 먹고 일은 잘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운그레이드된 한층 떨어지는 GPU를 가지고도 결과를 낼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방면으로 본다면 사실은 얘네들이 이미 H100 같은 고성능 GPU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나오는 건 저기 있는 저 수출형 모델, 다운그레이드 된 모델인 H800 모델을 가지고 일단은 트레이닝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딥식이 그냥 중국 내 일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발빠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이 애저에서 바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저 같은 경우는 이 AI 파운데이션, 파운드리라고 하는 이 서비스 안에서 AI 서비스를 바로 호출하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미 한 1800개 이상의 오픈소스 모델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딥식이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딥식 R1, 그리고 딥식을 이렇게 MPU 상에서 돌리기 위한 딥식 R1 디스톨레이티드 모델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진 거예요. 내가 뭐 서버 만들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클라우드에서 바로 딥식, 그것도 R1 모델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랭체인 이런 기술들도 써야 되는데, 사실 오늘 뭐 일반인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좀 망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쩔 수 없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데,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나 이거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딥식 우리나라의 희망일까 위기일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희망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입만 열면 조 단위였어요. 모든 투입되는 금액, 그리고 인프라 이런 것들이 조 단위 금액이었는데 딥식은 억 단위로 떨어뜨린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의지가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네이버, 카카오, 다음에 뭐 SK텔레콤, 이런 의지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노력을 하면 이제 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단은 뭐 딥식을 가지고 와서 한국형 딥식 이렇게 개선하는 그런 작업들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보다도 이제 더 나아가서 한국형 딥식을 또 만들고 그걸 또 각각의 업무별로 최적화시켜서 최선의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조금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더 안정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700조를 투자하잖아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한국은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빨리 투자 좀 하고
힘을 좀 모아주세요. 뭐 여기서 이제 너 나 가르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R&D 예산 5조 날라간 거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50조를 투자해서 네, 좀 더 이쪽으로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때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돌릴 수 있는 반도체를 연구하다 보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들도 또 잘 나갈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파생되는 효과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의 희망이다. 희망이 아닐지라도 네, 희망이다 생각하고 힘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네, 바로 이 영욱 스튜디오에서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